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빨리 먹고 발 빼자. 사전 공시 의무제도 앞두고 블록딜 기승. 사전 공시 의무제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주요 주주가 블록딜 방식으로 지분을 철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기습 블록딜 공시로 일반 투자자들은 손쓸 겨를도 없이 주가 급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블록딜 소식이 알려진 당일 에코프로머티 1차 마이너스 12.5%, 2차 마이너스 15.9%, HD 현대중공업은 마이너스 7.3%, SM은 마이너스 5.2%, DS 단석은 마이너스 14.3% 폭락했습니다. 상반기 시총 경쟁 승자는 2차전지 지고 밸류업 뜨고 올해 상반기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자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부각된 저 PBR 종목들이 부진한 2차전지주를 제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반기에 시총 상위주들이 대거 유가증권 시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순위가 크게 변동됐습니다. 기회의 땅 루마니아의 국방장관이 갔다. K9, 레드백, 신궁, 젯팟 기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루마니아 방문을 계기로 K방산의 동유럽 추가 수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LRG 넥스원의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현대로템의 K2 전차 등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검증받은 명품 무기 체계들이 기대를 모읍니다.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신 장관은 17일에서 19일 루마니아를 방문해 한 루마니아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합니다. 회담에서는 양국의 국방,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활짝 핀 은행주, 직원들 매도 러시. 은행주가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묵혀둔 자사주를 꺼내 파는 은행원이 늘고 있습니다. 소득 공제 등을 이유로 꾸준히 사놓은 은행주가 박스권을 뚫고 오르자 은행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책임 경영을 목표로 주식을 사놓은 CEO들의 주머니들도 넉넉해졌습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신한금융지주의 우리사조 조합이 보유 중인 주식수는 2,601만 8,646주로 지난해 말 대비 55만 2,112주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잠시 쉬어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2,744선으로 호퇴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지수를 좀 방어해줬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방산주와 또 현대차 그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또 굉장히 잘 갔습니다. AI발 훈풍을 받아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 훈풍을 좀 받아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들,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와 종목들 좀 짚어주시죠. 자, 일단은 오늘 우리손 FNG랑 이노시스 이 두 가지 종목을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우리손 FNG 같은 경우는 이게 최근 이제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 다시 발생하고 있죠. 국내 보통 우리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라든지 아니면 AI 뭐 이런 것들, 조류 인플루엔자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돼지 아프리카 열병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돼지를 뭐 할 수밖에 없다. 돼지를 이제 살처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안 그래도 이제 돼지들이 뭐 이렇게 많던 돼지들이 살처분하면서 조금 이제 먹을 수 있는 돼지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돼지 가격 인상으로서 뭐가 된다, 이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돼지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하면은 이 돼지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든지 아니면 돼지를 안 먹어요. 돼지가 비싸져서 안 먹다 보니까
돼지 대신에 뭐 대체제로서 뭐 닭고기라든지 이런 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돼지 아프리카열병이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이 돼지 관련되어 있던지 아니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돼지 대체로 닭고기 관련되어 있던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손 FNG 반사이익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기술적인 반등도 지금 자리에서는 또 추가적인 상방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하면은 우리 손 FNG 보시다시피 지금 차트가 과거에 코로나 때 이때 한번 이탈했던 걸 제외한다고 하면은 한 1,500원 정도 때가 기술적인 반등 자리예요. 터치하면 반등, 터치하면 반등. 그럼 지금 터치했기 때문에 뭐한다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하고 있습니까? 터치,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그러면 기술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열린 자리가 얼마? 한 2,5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그래서 이 우리 손 FNG를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역시나 뭐 한 이 구간대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저항이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한번 모아가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지금 이제 그래서 한 저는 1,500에서 1,7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 아까 했다시피 일단 박스 것만 본다 하더라도 2,500원인데 일단 2,200 정도 일봉상 돌파하는지 보고요. 돌파한다고 하면 한 3,500원 정도까지. 손절 가격은 지금 최저인 1,4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들고 와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면서 우리 손 FNG 이렇게 한번 가격 전략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손 FNG 별개로는 이제 이노시스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노시스는 일단은 뭐 이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래 정지가 되었던 기업이에요. 거래 정지는 역시나 뭐 이 기업이 상장 폐지될 수도 있겠다 이 사유로 거래 정지됐던 기업이고 지금 보면은 어찌됐든지 뭐가 돼요. 거래 재개되면서 이때 물려있던 사람들 지금 거의 한 1, 2년 물려있었죠. 물려있던 사람들이 탈출 러시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적당한 탈출 러시가 나오면 주가 반등해야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쨌든 이 이노시스라는 종목이 이슈도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가 나와주고 있느냐? 자, 경추 수술용 케이지라고 해서 유니스페이스 스탠드 언론시 케이지라고 있습니다. 이걸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 FDA에서 시판전 승인을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미 FDA가 엮이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호재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지금 이렇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노시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 반등 기대라고 했는데 역시나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1,500원대 이렇게 쭉 터치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500원 터치하고 있고요. 이 1,500원대 지켜주면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지금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노시스 현재 한 1,950원? 1,950원 정도. 그래서 한 1,600원 정도. 그래서 매수 가격 1,600에서 1,95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자, 목표 가격은 기본적으로 아마 이게 지금 한 3,000원 정도대, 과거에 갔으니까 3,000원 돌파해준다고 하면은 그 이전의 고점에는 한 5, 6,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손절 가격은 지금 1,450원 정도,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손 FNG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반사이익, 이노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 FDA 및 기술적 FDA 반사 이익이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 종목 이렇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 손 FNG 살펴봤는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국에서 이유산 돼지고기에 대해서 반덤핑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노시스였습니다. 거래 정지됐던 기업이고 경추 수술용 케이지 관련한 기업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3,000원 이상까지 열어주셨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 거래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기아 그리고 현대차를 포함해서 5종목만이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이 외에도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자본이 조금 더 유입이 되면서 0.9%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이어나갔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시작할지 시작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9%,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51%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로템부터 화승 RNA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IG 넥슨입니다. 대공 유도무기, 해공의 말레이시아 등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기 검색어에 등극이 됐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17%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국제약품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등 감염병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10년 사이에 백일해 환자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약품은 어린이 백일해에도 적응증을 받은 이 100% 유효율을 보이는 세파계 항생제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에 21%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 거래일에 현대차 주가가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현대차 인도가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IPO 관련해서 예비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대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인기 검색어에 등극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신과 화승 RNA가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화신은 현대차와 기아와 협력사인 전기차 부품 업체로 어제는 14%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화승 RNA는 자동차 고무 부품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현대차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자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YC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최근 반도체 장비 시장이 고속 성장하면서 생산 설비 확대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YC가 인기 검색어에 등극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다행히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합니다.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은 함께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한 지 3분 정도 흘렀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좀 함께 좀 읽어주시죠. 네, 오늘은 평탄하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좀 반등하는 모양새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꾸준히 이제 올라와 있고, 물론 2분기 때 이제 HBM3E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꾸준히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2분기 실적,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2.8조에서 이번 2분기 때 대략 한 4.6조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여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6월달이 이제 막바지에 이제 이럴 때쯤 본격적인 실적 성장 섹터에 대한 수급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던 2차 전지가 다시 한 번 더 좀 반등하는 좀 모양새를 좀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대비 과연 2분기 얼마만큼 바닥을 잡느냐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현대차 IPO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인도 대통령도 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로드맵을 제시하게 되면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좀 전기차가 좀 반등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사에ner도 2차 전지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나
제주전자재료나 이런 관련 종목들을 좀 집중해보자고 얘기를 했던 만큼 결국에는 이제는 충전 속도와 이제 주행 거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전액 신소재 첨가액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부각받는 좀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텍도 굉장히 근현적인 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게 유황량입니다. 원래 렉나자가 8월 22일쯤에 FDA 승인이 좀 남아 있었는데 결국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2개월 이전, 그게 한 6월 다음 주쯤부터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렉나자가 FDA 승인이 나오게 되면은 바이오 쪽에 대한 투신 회복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좀 평탄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특별한 지난주 FOMC 이후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에 이제 달렸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닌 만큼 최근에 한국가스공사나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또 테마적 이슈가 또 있었던 만큼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원활하게 좀 움직이는 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평탄한 하루 개장을 좀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체크해볼 부분은 유한양행의 렉나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6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승인 이벤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된다면 바이오 쪽에 대한 투심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남겨주셨습니다. 인기 종목들의 흐름도 잠시 함께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먼저 볼 텐데요. 1.5%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좀 강도 있게 움직입니다. 일단 어제 장에서 엔비디아 쪽에서 HBM3E 관련해서 설계를 변경해라. 그리고 삼성전자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오후장에서 잠시 소문처럼 돌았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자주 그랬듯이 기사가 올라온 뒤에 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는 2.7% 상승하고 있습니다. ESS나 태양광 관련해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0.79% 강보합 수준입니다. 현대차는 어제에 이어서도 0.72% 정도 더 강도 있게 움직입니다. 어제 시장을 장식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방산 쪽이었는데요. 오늘은 관련주들이 조금 내려오네요. 현대로템이 2.7%, LIG넥스원은 1.9%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철도 모멘텀이 있고요. LIG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방산 플러스 로봇 모멘텀이 있습니다. LIG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마무리가 6월쯤에 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벤트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4.13%, 그래도 강세 좀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도 강세 보이면서 2.4%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1.5% 강도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일단 특허 관련해서 마이크론 그리고 마이크론 제품 사용하고 있는 테슬라나 델 같은 기업들한테 지금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독 뉴스기 때문에 일단 뉴스 체크는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오르고 있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 IPO 이슈로 굉장히 신고가를 쓰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일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인도 증시 사상 최대 IPO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8만 500원 선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메리트가 있는 자리인지가 좀 가장 궁금하네요. 만약 신규적으로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자리 괜찮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현대차가 21년도 신고가가 29만 5천 원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10,000원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과연 모멘텀이 많을 거냐, 리스크가 많을 거냐 고민을 해봤을 때, 리스크를 한다라면 최근 노조 결렬되면서 향후에 파업에 대한 가능성, 이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리스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현대차 기아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판매량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북미 쪽은 전기차 진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판매가가 굉장히 미스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여기다가 인도 시장, 북미 쪽과 중국, 사실 중국은 거의 실패했다시피 하지만은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미츠루 스즈키라는 회사가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하게 되면 현대차, 기아가 압도적으로 2위 업체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 대통령이 2040년까지 전기차 시장을 이 종동화로 전환시키겠다는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스즈키 자동차보다는 현대차가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이 훨씬 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인도의 GDP도 계속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좀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30만 돌파 생각보다는 머지 않았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밸류 프로젝트 뭐 다 좋다 이거지만은 결국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팰리세이드, 뭐 제네시스 모델 대부분의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하면서 빠르게 이 시장을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 대비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인도 시장도 하이브리드도 같이 혼용으로 지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코리아 FT가 하이브리드 쪽 관련해서 올랐었고 특히 화신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한 18%에서 20%가 인도 시장 매출이 큽니다. 그 정도로 화신이 그만큼 수혜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서현이와 SL, 성우 하이텍 쪽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올해 또 10월 달에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제가 봤을 때 하반기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자동차 할부 금리 자체가 1월 달에 7%였는데 지금 거의 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하반기에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인하 할부 금리 자체가 7%, 6%, 5%까지 내려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적으로 자동차 구매 심리 자체가 회복이 빠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판매량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도 조금 부담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반기에 대한 기회보다는 상반기에 대한 기회가 더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담스러운 가격대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상방에 대한 룸은 좀 많이 열려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업종이나 테마별로 움직이는 걸 좀 보면요. 먼저 육계 쪽이 좀 오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소식도 있고요. 더불어서 중국이 EU산 돼지고기에 대해서 반덤핑으로 보복 관세를 좀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 시간 외에서 상한가 마감을 하기도 했고요. 일단 지금은 마니커 쪽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수산 쪽도 오늘 움직이고 있고요. 음식료로 한다면 육계나 수산이 좀 눈에 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반도체 쪽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대장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잘 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낸드 쪽, HBM 쪽도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낸드 쪽이 2%로 조금 더 강도 있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갭상승한 쪽을 보면 라이콤이랑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쪽이 보이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제장에서 5% 넘게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중국 상하이에서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테스트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큰 손들이 담아가고 있는 종목들 보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기아나 현대차, 자동차 쪽 담고 있고 더불어서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처럼 방산 관련주들도 함께 좀 담고 있습니다. 기관 쪽도 비슷해요. 지금 현대차랑 기아 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 담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방산주를 함께 좀 체크를 해보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방산주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보면 수주 잔고 많고 좋은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철도 모멘텀이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 플러스 항공이 있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방산에다가 지금 로봇 모멘텀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가 6월 말쯤에 지금 LIG 넥스원이 인수 절차가 얼추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새로운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좀 유의 깊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새로운 트리거가 조금 더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하나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LIG 넥스원도 이제 비공, 지금 미국 특히 보면 우리나라 방산에서
처음으로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가 올라오고 있는 게 LG 넥슨의 비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인적 불안이 9월 1일이죠. 그때 나눠지면서 오히려 방산 쪽에 본격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게 되면 1분기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그때는 사실 폴란드 인도 물량이 어느 정도 생각보다 적었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게 폴란드에 가게 되면은 일단 품질 검증 기간이 거의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때 넘어오게 되면서 아마 2분기 실적이 아마 본격적으로 굉장히 크게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방산이 오늘 잠깐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는 충분히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 그 국방부 장관 이 만남이나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응이 크게 나왔었고 실제적으로 지금 유럽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금 GDP의 그 2% 이상의 국방비를 증액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재정이 사실 그렇게 탄탄치만은 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나토 각 국가들이 최근에 GDP 이상의 2% 이상에 대한 국방비를 올리고 있고 루마니아도 2.0에서 2.5% 올렸습니다. 폴란드는 애초부터 올렸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향후에 폴란드 쪽에 대한 수출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고 여기에 루마니아 그리고 LG 넥슨 비용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에 탑픽을 정하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에어스페이스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격적인 하나 시스템과의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항공이나 우주 관련된 이슈까지 이제 부과를 받았을 때는 물론 LG 넥슨도 로봇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반적인 이런 수직 계열화나 이런 흐름이 가장 탄탄하게 좀 잘 돼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이 더 기대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장주격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종목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 반도체 쪽으로 그래도 오늘은 좀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HBM이나 낸드 쪽도 오늘 테마로 봤을 때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테마 중 하나인데 최근 시장의 화두는 HBM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로 따져봤을 때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인데 낸드 쪽이나 레거시 쪽도 이제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OPM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네네. 있던데 오늘은 같이 가고 있는데 사실 어느 쪽이 더 좋다 따지긴 좀 어렵겠지만 HBM과 레거시 쪽에서 본다면 이제 레거시 쪽에서도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레거시 쪽도 최근에 수급이 다시 잡히기 시작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수급적인 면모만 첫 번째로 좀 따지고 보면은 사실 아직도 시장은 HBM 쪽에 조금 더 인기도 그러니까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히 이제 레거시 같은 경우 지금 HBM 쪽 관련해서는 이미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좀 많은 상승들이 아직까지는 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반도체 쪽이 좀 주도 랠리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왔던 부분들의 영향이 전체적인 좀 섹터에 좀 훈풍을 불어 넣는 것은 좀 사실이거든요. 네, 다만 지금 낸드 쪽이나 레거시 쪽 같은 경우가 실적이 가파르게 좀 회복이 되기에는 다소 시간적인 요소가 저는 좀 더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이 메가 트렌드 자체가 지금 HBM 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도 랠리를 이어왔다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HBM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찍히는 시즌입니다. 실적이 이제는 좀 조금씩 기업들이 찍히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실적주 배경 베이스로 지금 시장에 수급이 잡힌다고 할 경우에는 HBM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캐파 증설이 좀 제대로 돼 있는 기업들, 특히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부분들이 좀 외형 성장과 같이 동반으로 좀 성장 모멘텀이 좀 강하게 또 붙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물론 지금의 주가의 레벨적인 부분들만 놓고 볼 때는 부담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지금의 주가가 좀 고점이다, 뭐 저점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고점 같아도 더 가고 지금 그런 양상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저는 아직까지 낸드 쪽 같은 경우는 기노브로 만약에 좀 관찰하실 분들은 낸드나 레거시 쪽을 조금 더 보셔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내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여전히 HBM 쪽이 주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단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HBM이 탄력 있게, 그리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레거시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돌려봐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을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위단의 이름을 좀 올리곤 있는데 어제만큼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부품단을 보더라도 화신이나 HL만도 SL 모두 다 지금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모디 총리가 3연임에 성공을 할 때 수입차에 대해서는 한 75에서 100% 관세 부과하겠다. 근데 인도 부품을 사용하면 한 15% 정도로 대폭 할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차 IPO 관련해서 부품단을 보자면 인도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법인이 있는 쪽으로 조금 옥석가리기를 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부품주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화신이라든지 서현이와 같은 경우가 현대차가 지금 인도 쪽에 지금 자체 법인을 설립을 할 당시에 같이 동시에 진입을 했거든요. 동시에 진입을 해가지고 자체 생산을 지금 하기 위해서 서현이와 같은 경우가 제 기억상으로는 올해만 6개 신공장이 모멘텀이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이고 화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도 쪽에 대한 법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 관세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 자체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놓여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전일자 좀 화신이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도 지금 현대차의 좀 IPO, 인도 법인 쪽에 대한 IPO 효과, 이 재료가 나오면서 가장 대장으로 많은 크게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에 이제 인도 쪽에 대한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의 수급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완성차 업계들의 실적 같은 부분들은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의 불을 지펴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쪽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지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불을 지펴주면서 부품 쪽에 대한 좀 수급에 좀 순환매가 지금은 좀 돌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이 리레이팅이 좀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완성차 업계들의 견조한 실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부품주들 역시도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앞으로 좀 실적 부분들을 대비했을 때는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인도 쪽에 대한 자체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큰 손들은 그래도 자동차 완성차들은 좀 담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품단은 일단 리레이팅 되는 시점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겠네요.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동아ST, 한솔케미칼, 이수페타시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도 뭐 가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 저는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좀 재료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일단 이제 포스코 그룹주 자체적으로 좀 밸류 체인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지금 미얀마 가스전에 좀 3단계, 4단계까지 일단 좀 돌입이 된 상황이고 또 NLG 터널 쪽에 대한 밸류 체인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신재생 쪽이라든지 가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 체인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의 주가가 일부 좀 쉬어갔다가 다시 좀 급등이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급등이 나와줬을 때 거래 대금들이 좀 긍정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에 대한 기간이 계속해서 좀 연일 매집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투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대금들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단기적으로도 수급이 순환 펌핑이 들어와주면서 주가의 좀 상승력을 더 퍼포먼스를 좀 유지를 시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신규분들도 충분히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T, 미코, 세경하이테크, 이오플로우, 하나머티리얼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미코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미코 같은 경우도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세라믹 히터 쪽을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보통 이제 HMB 쪽에 대한 기판 쪽에 들어가게 되면 세라믹 히터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미코 같은 경우가 지금 고객사들의 좀 다변화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지금 실적 부분들에 대한 펌핑이 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까지 일단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신공장 부분들이 올해 연말부터 좀 가동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국산 자체화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동반적으로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 모멘텀을 같이 좀 한눈에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좀 매집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3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연기금의 물량이 나가지가 않았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볼 때는 미코 같은 경우 앞으로 좀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어제자에 좀 신고가를 갱신하고 오늘 좀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현 시점에서 21선만 이탈 안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강하게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미코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등을 좀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체크해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부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대로템입니다. 네, 현대로템은 우즈베키스탄과 2,700억 원 규모로 철도를 공급 그리고 유지 보수를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에서도 추진 중이던 이 추가 수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추가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가 95점이고요. 수급과 차트, 모멘텀이 90점, 실적도 마찬가지로 95점으로 종합 점수가 92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4%대 하락을 보이면서 485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AI가 포착한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JNTC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테마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TGV, 애칭공, 구리도금, 고리도금 공정 내재화를 박차를 가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제는 16%가 넘어가는 강세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어서 점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90점이고요. 수급과 차트가 85점, 모멘텀이 80점, 실적이 95점으로 종합 점수가 87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6%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23,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백산입니다. 41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을 공시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자기 주식을 취득 결정한 이유가 이익 소각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거래일에서는 11%가 넘어가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90점이고요. 차트도 마찬가지로 90점, 실적도 90점, 수급과 모멘텀이 85점으로 종합 점수 88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2%대 하락 보이면서 14,68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테마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는 건 육계 쪽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일단 현대차가 인도 시장의 IPO를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제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부품주까지도 함께 주목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 보셔야겠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어제 테슬라가 정규장에서 5% 넘게 급등을 했고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상하이 쪽에서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중국 쪽 승인을 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작용하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율주행도 오늘장에서는 움직임을 좀 보입니다. 특히나 몇 가지 종목 라이콤이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출발도 갭상승으로 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 중에서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 쪽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는 해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 시점이 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리레이팅이 좀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현대차가 이제 인도 법인 쪽에 IPO를 좀 추진을 하면서 30억 달러 정도를 지금 자금을 조달을 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인도 법인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한 21조 원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의 시가총액 부분들을 현대차의 지금 밸류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못해도 한 10% 이상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와 수급순환매가 꾸준하게 좀 돌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 텔레가운 신공장까지도 지금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결국 이제 SUV 쪽에 대한 좀 비중 확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 인도 쪽 같은 경우와 크레타 EV까지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도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자동차에 대한 좀 글로벌 3위 시장 정도 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전기차 쪽에 대한 수익성이 현저히 현대차가 아직까지는 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좀 판매량에 대한 수익성을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좀 EV 쪽에 대한 신규 차종까지 출시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지도 브랜드라고 동반해 해가지고 오히려 좀 판매량 부분들이 좀 증가를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특히 이제 1차 벤더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수혜를 크게 좀 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 서현이아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화신 같은 경우,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화신 같은 경우도 자체 배터리팩 생산 규율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체적으로 지금 배터리팩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양산이 또 올해 하반기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오히려 EV3 부분들이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배터리팩이 지금 양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화신 같은 경우는 배터리팩에 대한 지금 매출까지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완성차 업계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현저히 좀 많이 못 올라왔던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수급에 대한 밸류 매력도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인 자동차 부품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살짝 말씀을 좀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인도 쪽에 버밍이 있거나 진출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일정상으로 있는 모멘텀 중 하나가 6.18 쇼핑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2를 살펴봤더니 어제는 조금 조정받다가 오늘은 한 2%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중국의 실리콘2라고 불리는 우리 청담 글로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장 안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18 쇼핑 이벤트를 봤을 때 오늘 화장품주가 조금 쉬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더 봐도 괜찮을지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들어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징동닷컴 같은 경우도 5월 달부터 지금 화장품 세일 이벤트가 좀 강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있어서 이제 K 뷰티 쪽에 대한 인지도 부분들은 여전히 수출세만 놓고 봐도
봐도 알 수가 있다시피 여전히 인기도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여기서 유통 채널을 놓고 보면은 실리콘2라든지 청담 글로벌 딱 두 종목이 기억이 좀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일단 실리콘2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반대로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출발을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 유통 쪽을 바라본다고 할 경우에는 실리콘2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좀 다가가서 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실리콘2가 급등세가 나와줄 당시에 청담 글로벌이 많이 못 갔던 부분들 사실 지금 징동닷컴 재료가 청담 글로벌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유통 판매 채널에 대한 부분들의 규모 수만 놓고 보면은 실리콘2가 압도적으로 청담 글로벌 대비해서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뭐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 쪽에 대한 판매 채널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청담 글로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톡스, 필러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연기가 많이 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한 전반적인 섹터의 투심만 놓고 볼 경우에는 실리콘2가 지금 판매 채널이 거의 역대급으로 많은 상황이고 이미 해외 쪽 같은 경우가 수출 모멘텀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지금 인디 브랜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외형 성장까지도 실리콘2가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징동닷컴 이후로 청담 글로벌의 재료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와준다고 할 경우에는 시세가 다시 한 번 더 분출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유통사에 대한 부분들만 매력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할 경우에는 실리콘2가 외형 성장은 조금 더 압도적으로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정이 있어서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최대의 쇼핑 축제라고 하고요. 초기 실적을 봤을 때는 YY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매출이 좀 크게 늘면서 APR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출 36억 원을 기록을 하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증시 7, 8, 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측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부분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관련해서 인도 IPO 상장 관련 모멘텀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특히나 완성차 그리고 더불어서 부품주까지 함께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규모가 4조 원 정도 된다고 해서요. 인도 증시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더불어서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0.69%로 상승불 켜고 있고요. 14,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품주가 오늘은 강보합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SL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8에서 승부주로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램프 쪽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나 단가가 높게 LED로 변경이 되면서 기업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2.7%로 그래도 앞서서 살펴봤던 화신보다는 조금 더 강도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오전장 대비해서도 좀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45,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8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쪽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HBM도 그렇고 낸드 쪽, 레거시 쪽까지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텍 같은 경우에는 PCB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도 묶일 수가 있고 더불어서 레거시 쪽, D램과 낸드 쪽으로도 함께 크게 봤을 때 엮일 수 있는데 GDDR 기판 쪽에 있어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다 3사를 고객사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텍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수준에서 머물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승부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동아 ST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치료제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부분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다음 달에 빅스 2024가 개막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바이오 제약 컨벤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 줄을 이뤘다면 비만이 왔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질환들, 특히나 당뇨 쪽으로도 치료제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뇨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
2%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주 역시나 앞서서 증시 7과 비슷한 흐름의 뉘앙스인데요. 현대차 인도 IPO 상장과 관련해서 이제는 부품주들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한 가지 주목할 포인트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부과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도 현지에서 부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인도에 진출을 해 있거나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하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서현이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엇갈린 흐름 좀 보이고 있네요. 0.24% 하락하면서 2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 기술주 훈풍의 코스피 장 초반 강세 보입니다. 276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선호의 2주식에서는 우리손 FNG, 이노시스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노시스는 경추용 케이지가 미 FDA 심판전에 승인 획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자동차 부품 테마 살펴봤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서현이와 화신, 성우하이텍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